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활동해온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진짜 나이를 결정짓는 건강 수명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34세, 60세, 78세, 이 세 시점에서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사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이 무겁거나 관절이 뻐근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고 한숨 쉬신 적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중반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보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날들. 심지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이제 내 건강도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놀이를 즐깁니다. 심지어 지난달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10km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화면에는 지금 제 40대 시절 사진이 떠오를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때 저는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삶의 비결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으세요. 오늘은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건강이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바람과 같아요. 잡으려 하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는 걸요. 제 환자 중 한 분, 50대 초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중학교 교사로 매일 야근을 하시며 스트레스를 라면과 치킨으로 풀었어요. 그러다 52세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죠. 결국 55세에 심장 수술까지 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의사 선생님, 10년만 젊었어도 달랐을 텐데요. 그때 좀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 말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10년 전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해요. 50대 한국인의 40%가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생을 4분기로 나눠볼까요? 저는 인생을 25세, 50세, 75세, 100세로 나눠봤습니다. 과거에는 50세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각 분기를 잘 살아가려면 이전 분기에서 준비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5세에서 50세까지는 2분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3분기인 50세에서 75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 지인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에 매일 술자리를 즐기셨어요. 젊으니까 괜찮아. 간은 튼튼해. 하시면서요. 하지만 50세가 되자 강경병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지금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박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대에 술잔 대신 물컵을 들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 역시 30대에 야식과 커피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분기에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동안으로 사는 비결은 뭘까요? 평균 수명이 과거 51세에서 지금 81세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니죠. 건강하게, 활기차게,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식습관에 있어요.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40대에 밀가루 음식과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밤늦게 먹는 라면만큼 행복한 게 없었죠.
그 결과 체중이 12kg 늘고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혈압도 살짝 높아졌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제 머리를 쳤죠. 그날부터 밀가루 대신 통곡물, 술 대신 물과 허브차로 바꿨어요.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고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지금은 60대인데도 동네 젊은이들이 선생님, 피부가 40대 같아요. 하고 놀라곤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라면 대신 고구마 한 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먹는 음식이 건강의 70%를 좌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술, 밀가루, 가공식품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제 환자 중 45세 정 과장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밤 치킨과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다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죠. 저희가 함께 식단을 바꿨어요.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 맥주 대신 탄산수로요. 1년 만에 체지방이 15% 줄었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1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소를 줄이는 첫걸음,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해 보세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씹기입니다. 웃음과 씹기는 같은 근육을 사용해요. 음식을 천천히 씹는 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제 환자 중 78세 이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치아가 약해지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로 입원까지 하셨죠. 저희가 치과 치료를 돕고 씹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단단한 사과를 얇게 썰어 한 조각씩 씹으시게 했죠.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씹을 수 있으니 살맛 나네.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 후로 음식을 최소 20번씩 씹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건강 점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건강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해요. 60점을 넘기려면 나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시죠. 제 환자 중 60세 최 사장님은 매일 저녁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고혈압으로 약을 3알이나 드셨는데 1년 만에 약을 1알로 줄였습니다. 최 사장님의 비결은 단순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을 걷는 거예요. 비 와도 우산 쓰고 나가요. 이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들었죠. 저도 최 사장님을 보며 매일 저녁 5분 명상을 추가했어요. 여러분의 루틴은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아시나요? 여성은 90.7세, 남성은 86.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5.1년 짧아요. 즉, 평균 5년을 아프면서 보내는 거죠. 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7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5시간 아프고 2시간 먹고 2시간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요. 5시간 아프다는 말이 정말 마음 아프죠. 저는 이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제 환자 중 70세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 체조를 시작하셨어요. 원래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1년 만에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 장을 보시게 됐어요. 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픈 시간이 줄어드니 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대사증후군 들어보셨죠?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으로 이루어진 건강의 적신호예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34세 이 대리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풀었어요. 매일 밤 피자나 치킨을 드시며 체중이 20kg 늘었죠. 결국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함께 식단 조절과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식 대신 샐러드를, 앉아서 보내는 시간 대신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했죠. 1년 만에 15kg을 감량했고, 지금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이 대리님이 하신 말씀이 34세에 정신 차리길 정말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34세는 건강이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에 작은 습관을 바꾸면 50세, 60세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염증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염증은 건강의 숨은 적이에요. 방치하면 세포가 돌연변이로 변할 수도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라고 늘 강조해요. 예를 들어 울금은 만성 염증과 당뇨에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울금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맛이 조금 강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유산균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유산균이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 50세 박 부장님은 매일 요구르트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장 건강이 좋아졌고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구르트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비타민 D와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 D는 면역과 호르몬에 필수예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 햇볕을 쬐려고 노력해요. 베란다에 서서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죠. 단백질은 매일 꼭 챙겨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달걀 2개와 장조림 8점을 추천해요. 제 환자 중 78세 박 할아버지는 단백질 부족으로 근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동네 공원을 걸으시게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이제 손주랑 같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잊히지 않네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더 챙겨 드셔보세요. 운동은 건강의 핵심이에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뼈 건강에 좋아요. 성장 호르몬은 힘을 쓸 때와 배고플 때 나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스쿼트를 해요. 처음엔 5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개씩 거뜬히 하죠. 제 환자 중 60세 이 사모님은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원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하셨는데 1년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요가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오늘 5분만 움직여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건강이 큰 적이에요. 저는 음악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믿습니다.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해요. 특히 차이콥스키의 사계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부와 나눔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제 환자 중 70세 최 할머니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나눠주세요. 매주 김치나 나물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눌수록 내가 더 행복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최 할머니를 보며 매달 작은 기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34세, 60세, 78세, 이 세 시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34세는 인생의 2분기 초반이에요. 이때 건강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50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제 환자 중 34세 김 대리님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매일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저희가 함께 커피를 녹차로 바꾸고 저녁 10분 명상을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얼굴이 환해졌고 잠도 푹 자게 되셨죠. 김 대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60세는 3분기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과 식습관을 점검해야 해요. 제 환자 중 60세 한 사장님은 퇴직 후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다 근육량이 줄어들며 자주 넘어지셨죠. 저희가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체형이 달라지고 자신감도 생기셨어요. 78세는 4분기의 문턱이에요. 이때는 영양과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오할머니는 혼자 사시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고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노래 동아리에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마지막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천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식습관을 점이 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세요. 저는 아침마다 사과 한 조각과 당근을 먹어요. 둘째, 매일 10분이라도 움직이세요. 저는 집 근처 공원을 돌며 새소리를 들어요.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저는 명상 앱을 사용해 5분씩 호흡을 정리합니다. 넷째,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저는 매주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눕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34세, 60세, 78세, 이 시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죠. 제 환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루틴은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